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으로 끝났죠. 굉장히 특징이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결과만 보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우리한테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알죠. 오늘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굉장히 힘에 부친다. 또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져 있다. 옛날 얼마 전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반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미국은 어쨌든 간 소매 지표가 굉장히 좋게,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이래가지고 일단 오르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또 전해질 것인가, 또 냉탕으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리바운딩한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어제 북한이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어제 영상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 소식이 안 전해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간 이 북한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되게 짜증나게 이게 노이즈로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이렇게 힘있게 뻗을 수가 없고 어찌됐거나 원화도 한 6원 70전 정도 더 약해졌어요.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근데 미국도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달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오르고 싶은 거예요. 주식은 계속 오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들었던 그런 표어 중에서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런 말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도 사실 의회에서 연준 의장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 또 일반 기업에 대해서 채권을 사준다는 게 그냥 막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다. 등등 여러 가지 실물 경기를 회복하려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만 그게 순간적으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미국 주가가 빠졌지만 바로 되상승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쓸데없다, 듣기 싫다 이 얘기죠. 우린 오르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쪽만 이제 미국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갖다 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기차가 우리처럼 이렇게 남북 분단이 안 돼 있고 여러분 임진각 그런 데 가보시면 거기 이렇게 자갈밭 위에다가 레일 놓고 거기 옛날 열차가 딱 서 있죠. 그리고 거기 철만원 달리고 싶다. 이게 마음대로 가면 철만원 달리고 싶다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원래 첫 돈은 달리는 거니까 못 가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암만 달리고 싶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암만 많건 심지어는 유동성과 실물 경기가 동시에 좋은 쪽으로 돼도 시장은 쉬었다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시장은 불안한 거죠. 그거를 이제 고소공포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 그러저러한 이유로 오늘 이제 구태여 우리 시장도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시장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 뭔가 좀 핑계만 있으면 좀 쉬었다 가고 싶다. 두 번째, 누군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맬 그런 앞장을 쓸 만한 주체가 없다.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지금 우리가 당면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저도 40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었고
그래서 김일성 주석 사망했을 때도 있었고, 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이리뻥 사건, 화학 폭발 사건, 뭐 하여튼 큰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과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근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상당히 지내놓고 보면은 제한적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악재만도 못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3일인가 연속 내리받고 바로 돌아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현직 대통령이 서거를 해도. 근데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이거는 그것도 미리 한다고 그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오늘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니네 계속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했는데,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뭔가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정부가 좀 뭔가 좀 깔끔하게 뭘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주식시장에도 좋다. 이게 계속 노이즈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다 짐작했어요. 저도 북한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북한이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미국이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경제 폐쇄 조치로 그나마도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노이로 싱가포르로 다니면서 트럼프 만나가지고 했는데, 트럼프는 원래 쇼하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 났는데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세계 각국이 힘든데 거기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구를 이쪽으로 찾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다 그렇게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꼭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에 다시 병력을 투과했다. 또 공동경비구역에 무장을 했다. 이런 얘기 들릴 때마다 이제 자꾸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크건 작건 간에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당했잖아요.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랬는데, 사실 핵이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일본이나 미국이지 우리한테 핵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또 방사능 문제도 있고 북한의 경우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더 무섭잖아요. 네, 코로나가 더 무서워서 이제 북한도 이제 뭔가 탈출구가 없어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근데 태영호 씨도 틀리니까 저는 그냥 증권쟁이로서 유추하는 거지만 김정은이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런데 저는 정치평론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새로운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문제거리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대북 관계가 좋을 때도 주가가 오르고 이런 건 없었어요. 별로 영향은 없다. 다만 좀 시끄럽다. 우리가 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전염병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중국도 이제 애들 학교 또 등교 금지시켰고, 심지어는 뉴질랜드, 이제 우린 끝났다라고 선언한 뉴질랜드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 언택 관련주들이 제일 앞장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오늘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 우리 이렇게 운동하다 다치거나 그래도 주사 맞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텍사메타손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썼더니 중증 환자의 3분의 2가 죽음으로 가는 데에 도달치 않고 이게 생존하는 생존력을 입증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게 별로 대단한 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 한 병에 몇천 원 한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이제 일반 제약주가 또
이거 스테로이드는 뭐 웬만한데 다, 뭐 조금의 성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한데 다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 제약주가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상관이 있건 없건 방산주가, 대북 관련은 떨어지고 방산주가 당연히 좀 움직여야죠. 그리고 이제 우선주도 이제 계속. 우선주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저는 우선주를 잘 추천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우선주라는 게 그 메인 그 보통주보다 우선 시장 그 캐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브랜드가 같으니까 일단 안전판을 좀 갖고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시장을 좀 뭐 이거를 뭐 작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쉽게 끌리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돈 갖고도 이제 세력이 좀 붙어서 이렇게 하면 좀 훅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흔히들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들이 이렇게 확 바람 불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거의 중소형주 영역에 속하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 빠질 때 속수무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뭐 굳이 할 필요 뭐가 있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시장은 달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달릴 수가 없다. 천만은 달리고 싶지만 임진강 마당에 서 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첫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게 최대 악재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자꾸 시장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 시장의 조정의 그 타이밍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쉬지 못하고 다시 달리면 또 못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중 유동성도 크고 또 실물 경기도 뭐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지난번보다는 뭐 하나라도 나아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우상향으로 스테디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그러려면 지금 짧은 기간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거에 대한 좀 고소공포증 해소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는 달리고 싶지만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시장이 답을 줬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서 제 제목 달고 가로 열고 옆에 종목들 막 쓰는 거 있죠. 그것만 갔어요. 대표 선수만 갔어. 네. 그 얘기는 뭐냐? 물론 이제 바이오는 오늘 좀 기관이 좀 팔아서 조금 쉰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되게 간단해졌다. 집중되는 현상이 이제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 투자가건 이렇게 이제 돌다 보니까. 이렇게 순환 매도하고 돌다 보니까 얘밖에 없네. 이렇게 해서 압축되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주저앉는다고 선뜻해서 재매수하거나 그럴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그냥 유지해가고 현금 가지고 시장을 관망하자. 여러분 관망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관망이 이 wait and see 이렇게 표현합니다. wait and see 이게 그냥 워칭하는 게 아니에요. 멍 때리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관망이 사실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백조가 오리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발을 계속 움직여야지 된다며요. 그런 거나 거의 같아요. 관망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을 보라는 얘기, 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더 신경을 써서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다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은 그 관찰이 끝나고 정해도 충분하다. 더군다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쿼드러플 버팅데이 내만의 날이 미국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자. 뭐 그렇게 급하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관망의 시간을 갖자. 길면 이달 말을 한번 넘겨보고 실적과 더불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 번 더 보고도
충분히 우리가 그 매매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되게 이제 고무적인 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 옆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다는데, 또 그런 종목들을, 왜냐하면 저는 뭐 증권회사 직원도 아니고 이걸 해서 뭐 종목을 찍어주고 돈 받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냥 이제 은퇴하고 40몇 년 동안 증권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맞건 틀리건 제가 열심히 본 시장,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일종의 좀 재능 기부, 그러면 재능도 없는데 웃길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뭐 구독자 별로 없지만 앞으로 늘어나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어나면 더 재밌게 이제 방송도 해보고 그러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슬기로운 꼰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이제 이런 재능 기부를 좀 하는 것도 그런 생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구체적인 종목을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긴 되게 하니까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제목 옆에 달거나 뭐 해시태그 달거나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번에 이 관망이 끝나면 제가 이쪽에다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그 부족 그 종목을 좀 정리해서 좀 올려드릴까 그래요. 근데 아직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고, 제 생각엔 이번 주는 꼬박이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내일 시장이 오르건 떨어지건 별 시장에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매매는 중단하고 그 대신에 좀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시장을 좀 관찰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